겨울이 되면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게 되죠.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타고 난 뒤에 피부가 까맣게 탔어요, 피부가 너무 예민해졌어요, 뭐 이런 등등 부탁해요. 오늘은 윈드번.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 윈드번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소하실 겁니다. 선번과 비슷한 윈드번. 자, 선번은 햇빛에 의한 번, 화상을 의미하고요. 윈드번, 바로 바람에 의한 번, 화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윈드번은 화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바람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피부의 상태, 이런 걸 이야기를 통괄적으로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요,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스키장을 가죠. 자, 이 스키장은요, 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산도 고도가 높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도 낮은 그런 환경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노보드나 스키를 타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찬바람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차가운 바람이 직접 얼굴에 닿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가운 바람과 온도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을 받는 것, 바로 윈드번. 차가운 바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요, 온도가 상당히 낮은 곳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피부의 표면 온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수분과 유분의 그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될 장벽들이 약해지게 되고, 그 사이를 통해서 더 차가운 바람,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피부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피부 장벽 손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붉어져요, 따가워요, 되게 화끈거려요, 각질이 생겨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스키장을 다녀와서 민감해진 피부 상태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습입니다. 자, 피부 장벽이 이미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염증 반응과 자극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거죠. 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키장을 갈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보습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원래 하는 보습 플러스 하나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립밤이나 바셀린 또는 오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오셔서 보습을 기본적으로 해준 다음에 한 번 더 막을 쳐주기만 하더라도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오는 피부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습력을 지속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윈드번으로부터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주 물을 마시는 겁니다. 자, 물 마시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스키장을 가보면요, 물만 마시는 게 아니죠. 춥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너무 춥다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자, 이런 맥주나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이뇨작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수분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서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항상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한겨울에 내가 눈밭에 가는데 왜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외선량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고도가 300m 올라갈 때마다 자외선량은 무려 4%가 증가하게 되고요, 보통 1000m까지 올라가게 되면 10에서 12%의 자외선량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스키장에 있는 고도 베이스가요, 보통 한 500m 정도가 일반적인 평균값이고요, 그 다음에 최정상이 높은 데가 700에서 1500m가 되는 정도의 높이에요. 정상에서의 자외선량은 지표면에서의 자외선보다 무려 약 10%에서 12%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양인 거죠. 상당히 강한 자외선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사방이 흰색이에요. 눈 때문에 다 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눈 때문에 생기는 반사,
되는 자외선 양이 상당히 강합니다. 백사장에 있는 모래밭 있죠? 거기서 들어오는 자외선이 반사되는 게 약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이렇게 물에서 반사되는 게 한 25%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눈에서, 정말 하얀 눈에서 반사되는 자외선 양은 무려 80%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받는 자외선과 반사돼서 들어오는 자외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2배 가까이 대한 자외선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외선에 의한 노출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죠. 자, 아까 말한 차가운 바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장벽 때문에 피부가 더욱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빈도까지 훨씬 높아지면 피부는 훨씬 더 쉽게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 자체가 모두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실 때는 SPF가 높고 UVA도 차단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많은 양을 사용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틱 형태라든지 밤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보습력이 우수해지기 때문에 보습력도 키울 수 있고 자외선 차단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얼굴에 랜덤으로 사용을 해보라고 줬더니 잘 안 바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의외로 눈가 부분을 잘 안 바르게 되고요. 특히 눈 안쪽 부분, 우리가 내안각이라고 하는데요. 요 콧등 옆에랑 내안각, 이 부분을 되게 소홀하게 바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장을 가면 눈 때문에 눈이 부시니까 바로 고글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죠. 자, 안 쓰게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되게 손상을 받다 보니까 뭐 주근깨라든지 기미라든지 원래 색소심착이 잘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더 그런 병변들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과 함께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를 보호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주셔야지만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녀오고 난 이후에는 피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너무 뜨거운 물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추운데 오랫동안 나갔다가 안에 들어오면 몸이 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욕탕에 목욕물 받아놓고 뜨거운 물에 푹 담가놓고 있으면 상당히 녹아내리는, 그래서 상당히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미 차가운 바람에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 겉에 있는 유수분이 전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갑작스러운 노출은 결국은 더 피부 자극을 심하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하시게 된다면 미온수로 반신욕 하듯이, 그리고 짧게 샤워나 목욕을 가볍게 끝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습을 한다고 많이 건조해지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품 사용 개수를 줄이고 강한 보습 방법을 쓰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관리할 때 중요한 거는 향이 있는 제품을 피하고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나 프로판디올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은 화장품에 있는 성분을 안으로 잘 넣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성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알코올 성분이나 아스트리젠트 성분 같은 경우는 시원하고 청량감 있게 만들어주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피부 관리는 이런 성분들이 빠져있고 보습에 좀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